다음은 32세 여자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 이제 직원으로 있으셨던 분이에요. 의사로서 보람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 저한테 수술을 맡기거나 아니면 직원 가족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실 때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세요.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의 사연 한번 읽어보고 치료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치료 전 증상은 어떠셨나요? 오른 발가락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내내 저림이 심하고 부위가 점점 확대돼요. 아주 전형적인 이렇게 오시거든요. 처음엔 좀 작게 있다가 나중에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죠. 발목 종아리 근처까지 무감각해지고 이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아프고 쑤시고 이런 것만 힘드실 것 같지만 감각이 무딘 거는 이게 쥐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불편해서 오시거든요. 그게 이제 24시간 지속된다는 거는 사실 참 이제 견디기 힘든 그런 증상이시죠. 특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거의 마비가 되어 힘을 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보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짜증과 우울함으로 하루하루를 하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뭐 더 이상 말씀하시기도 이제 힘드신 거죠. 사람이 이제 다리가 불편한 거는 물론 이제 제가 다른 관절이나 다른 어떤 장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팔, 뭐 어깨, 뭐 무릎 뭐 다 불편하죠. 근데 이제 허리, 다리로 이제 밑에가 이제 불편하다는 건 사람이 일단 못 걷는다는 거거든요. 못 걸으면은 엄청 불편해요. 집에만 계셔야 되고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병인 거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그래서 이분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분 치료 후에 어떤 걸 했냐면 후기 말씀드리면 MRI 촬영 후에 원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치료 및 재활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명쾌한 설명에 주저없이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당일 저녁 치료 부위에 계속 통증이 좀 있었지만 이틀째부터는 통증이 상당히 완화돼서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큰 불편을 못 겪었습니다. 원장님은 물론 이제 간호사 선생님, 간병인 여사님들까지도 모두 친절하고 병원 분위기가 뭔가 밝고 치유의 분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일단은 하고 나면 황색인대 제거술은 첫날은 좀 힘드세요. 왜냐면은 잠자기도 아무래도 불편하고 물론 이제 그 힘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으신데 보통은 그날 저녁부터도 이제 걸어 다니시고 화장실 정도는 다니실만 하지만 아무래도 첫날은 좀 힘드시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조금 잠을 잘 못 이루시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갈수록 이제 점점 좋아지시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이제 우리 간호사, 간병인 여사님 이렇게 너무 친절하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는 간병 통합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이제 상주하고 계세요. 간병 여사님들, 우리 직원분들이 상주하시는데 뭐 1인 1간병은 사실은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허가되어 있지는 않고요. 같이 봐주시는 간병인께서 계시고 보호자분이 이제 계실 수가 없죠. 보호자분이 안 계시니까 불편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옛날처럼 침대 옆에 보호자분 같이 누워 계시고 하면 이 병실 공간이 너무 이제 꽉 차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불편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사람 수가 적어지면 쾌적한 부분들이 있고 모든 치료가 좀 더 전문적으로 가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나라에서 지원받는 제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내가 간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호자분이 같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제 오시면은 그냥 어르신들 다 혼자 계십니다. 저희가 다 케어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모든 치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입니다. 너무 이제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일정과 재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신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하고요. 더 좋은 서비스로
저희가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세 여자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 이제 직원으로 있으셨던 분이에요. 병원에 또 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 준 게 너무 이제 감사하죠.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여러 많은 환자분들 소개로 또 오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스스로 제일 기분이 좋고 의사로서 이게 보람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 저한테 수술을 맡기거나 아니면 직원 가족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실 때 사실 그게 의사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보람된 일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몸을 맡기고 치료를 한다는 것이 너무 이제 의사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되고 또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이제 병원도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병원 직원분이신데 네, 처음에는 엉치 통증만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엉치, 허벅지, 종아리 심한 날에는 발바닥 가장자리까지 저릿저릿한 방사통이 내려와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이도 키우고 이러시는데 특히나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앉아있는 시간이 또 많고 또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일하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의사나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모든 직업이 다 힘들긴 하지만 좀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어르신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항상 심리적으로도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 좀 여유 있는 마인드를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스스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러기가 쉬운 직업이 병원 종사자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 일을 하고 의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상투적이고 때로는 유치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들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생각이 지금도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운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인드가 없이도 다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병원 종사자 우리 후배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없이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은 점점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점점 힘들어져요.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이 즐거워지고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예전에 우리 저랑 같이 있었던 직원분이 오셔서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어요. 치료 후기입니다. 원장님을 찾아뵙고 바로 수술 날짜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전부터 디스크로 인해서 안 좋았던 상황이라 운동을 하지 않은 결과였지요. 원장님께서 시술보다는 확실하게 병변 부위를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마취해서 수면 마취죠. 깨어나서 보니 신기하게 방사통이 사라졌습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면 통증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자마자 통증이 사라지니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원장님 말씀대로 재활도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내용에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이제 안 적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감사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와서 이렇게 맛있는 빵 이렇게 들고 와서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감사하고 제가 더 감사하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낮거든요. 아이들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컨택함에 있어서 목과 허리가 구부러지는 자세가 굉장히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어릴 때부터 항상 테이블, 의자, 소파 이런 데서 아이들을 관계를 하려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바닥이 편하고 애들 뛰어다니니까 매트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뭘 자주 할 때가 많거든요. 털푸덕 앉아서 바닥에서 아이랑 놀고 사실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예전부터 결혼 전부터 그런 게 좀 있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눈높이에 맞는 생활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의자, 침대 뭐 이런 것들을 쓰셔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넘어서 오늘 두 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
내용들, 우리 아기 엄마의 눈높이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 이제 사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후기를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종종 이제 환자분들 좋은 이제 후기들 가지고 같이 또 상의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보안과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